네, 안녕하세요. 이응입시센터 임소민 전임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학개론 세 번째 강의, 연세대학교 면접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지금 강의 구성이 총 10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여기 스카이 면접 이해 중에서도 연세대학교 면접 분석 파트입니다. 매주 저희가 강의를 하나씩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면접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안내를 잘 참고해 주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다른 학교 면접은 교수님을 직접 보고 면대면으로 면접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신문 면접만 실시를 하는 데다가 이걸 녹화해서 제출하는 형태다 보니 학생들이 특히나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본다면 이 면접 같은 경우에 아무런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본인이 논술 문제 혹은 뭐 수학과학 문제 같은 걸 읽고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면 사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면접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을 때 처음에 정말 한마디도 못하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이제 구조를 짜주고 여기에서 몇 분씩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고, 그리고 많이 합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면접은 이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의 활동 우수형,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는 종합의 국제형, 마지막으로 특기자의 국제인재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면접이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인문사회 계열과 생명과학, 공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워낙 뽑는 인원이 적기도 하고 또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 영어 제시문이어서 여기는 조금 대비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학생에 따라서는. 어쨌든 여기 뒷페이지부터 전형별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건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의 면접 출제 범위가 같아요. 다만 추천형 면접이 살짝 더 어렵고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종합은 면접이 상대적으로 뭐 제시문 수가 적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수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학생들이 또 체감하는 차이이기도 해서 위에서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은 동시에 좀 비교를 하고 출제 범위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추천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으로 100%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정확한 반영 방식 같은 건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학생부 종합에 비해서 약 10% 정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생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면 연세대학교 즉 스카이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유리한 전형이죠. 그래서 원서 접수도 빠르고, 접수는 뭐 똑같죠. 그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0 일이고 면접이 또 10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천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7월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면접 준비를 좀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도 이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면접이 수능 한 달 전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은 면접 출제 범위가 같아서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선발 비율은 1단계에서 인문계 3배수 내외, 자연계 4배수 내외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다른 추가 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 비율이 앞에 잠깐 다시 볼게요. 여기 추천형에서는 면접이 지금 30%가 들어가죠. 그런데 활동 수형에서는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천형보다는 학생의 면접 그리고 서류 역량, 저희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을 훨씬 많이 반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인문계, 뭐 자연계 이렇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최저학력은 반드시 국어나 수학 중에 한 과목 포함해서 뭐 2합4, 인문계 2합4, 뭐 다연계 2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능 준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수능이 있는 그 주에 나고요. 면접 평가가 수능 끝나자마자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 수용을 넣는 학생들이라면 사실은 추천형 하는 친구들과 같이
면접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수능 직후에 정말 한 이틀 정도 학생들 대비를 시켜서 면접을 보냈었는데 이 친구들이 '시간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물론 다 붙기는 했지만 그 수능 끝나고 이틀, 정확히는 하루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좀 마음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제 면접 출제 범위 잠깐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의 특징이라 한다면 특히나 인문사회 계열은 수학이나 통계 자료가 조금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수학을 계산하는 건 아니고 그래프를 판단하는 능력을 좀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국어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제시문이 있죠. 뭐 최근에 화제가 되는 그런 바젤 협약 제시문이나 아니면 저기 CDS 프리미엄 같은, 수험생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제시문 수준의 통계 자료를 읽는 능력을 조금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에서 출제 범위 들어가는 것 중에 사회문화 있죠. 이 사회문화에서 그래프를 판단하는 능력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이 면접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학 계산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인문통합 계열이라고 할 때, 참고로 통합 계열은 자연계, 인문계 둘 다 선발하는 일부 학과들이고요. 국어와 사회, 저희 전 범위에 걸쳐서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내용에 대해 답을 하는 거라 수능 국어 수준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이 출제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수학 계산은 나오지 않아요. 수학 계산을 앞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과학 계열도 지금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투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충분히 면접에 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인문통합계약 면접 기초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 수용보다 지문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고 연습지 한 장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 생긴 거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제시문 가나 다의 익명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들어있다. 제시문 가와 나 그리고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면접 문제 기조가 유사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23학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면접 기출들도 좀 같이 봐주시면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이라는 기준 가지고 가에서 한 줄, 나에서 한 줄 잡아주시고 그 다에서 한 줄 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세 가지 3단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 채널이나 아니면 학원 쪽에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해 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 문제 풀이를 좀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3학년도는 지금 촬영하는 날짜 시점으로 아직 업로드 전이긴 합니다. 어쨌든 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문제 2번 제시문 라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나 다를 바탕으로 결과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잠깐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제시문 라의 결과를 요약하라고 했는데 제시문 라 요약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요약을 좀 해야겠네요. 설문조사라기보단 통계 자료겠죠? 그래서 여기 수평적 대화방과 뭐 수직적 대화방이 있을 때 익명일 경우, 실명일 경우, 실명일 경우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익명성이란 키워드를 줬으니까 익명성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더라. 수평이랑 수직이라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생기더라.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 라의 조사 결과 요약까지 됐겠죠? 일단 나와 다를 바탕으로 설명하죠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문제 1번에서 나 다에 대해서 뭔가 분석했던 거 토대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의 학생부 교과 추천형 인문사회랑 활동 우수형은 비슷한 문제예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학생들이 배경 지식보다는 전반적으로 제시문 내용을 이해하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문제가 총 3개가 나와 있고 점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간단하게만 같이 볼게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존재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 이거는 통합과학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통합과학 책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준이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통합과학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관지 관점에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차이 설명.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합성의 명반응 과정에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한 관계 2가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 고에너지 전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물질 밝히고 방아쇠의 명반응 과정, 세포호흡의 산화적 임산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봐야 되는 게 위에 제시문에서 임할 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제시문 가에서 보면은 입자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광양자성을 제한하였다. 전자기파는 뭐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대략 이거랑 1번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보게 되면은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발견된 확률 분포를 오비탈. 이거 학생들 거의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이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여기 그대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에너지띠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에너지 준위 다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에너지띠라는 이야기 나왔네요. 문제 2번이랑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한다. 여기랑 조금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 그리고 마지막 제지문 라에서는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명반응은 뭐다. 그리고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는 전자계로 이동하여 뭐뭐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거쳐서 방출하고 비순환적 전자 흐름, 전자 수용체의 전달. 그래서 이런 게 세포 과정에서도 관찰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문제 3번이랑 연결이 됩니다. 아니, 저는 문과 출신이긴 해요. 근데 문과 출신인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파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 파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뭔가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고 혹은 학원에 갈 만한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통합과학 책 정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기 수능에 나왔던 과학 제시문들, 기술 제시문들 이런 것 좀 모아서 읽어보면서 본문에서 근거 찾아서 나의 배경지식 한두 개 정도 끼워놓는 연습하시면 자연계열 충분히 대비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활동우 수형 이어서 보겠습니다. 활동우 수형이 작년에는 좀 제시문이 긴 편이긴 했는데 사실 추천형이랑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앞에 돌아가 보면 인문서 해결 추천형에서는 가나를 비교하고 나다를 비교하라 이렇게 해서 비교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활동우 수형을 보게 되면은 가나다 그냥 각각 비교하래요. 그래서 훨씬 문제가 체감상 평이한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 보면 유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유행이라는 키워드 기준으로 제시문 가나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라의 조사 결과 설명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추천형에 비해서 확실히 결과가 좀 쉬워요. 이걸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라. 거의 다시 돌아갈게요. 추천형이랑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라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라. 나와 다를 뭐 기준으로 뭐 하라는 건 똑같은데 얘는 라의 표가 좀 복잡하다면 활동우 수형은 표가 그나마 좀 볼만하다라는 느낌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얘도 문제 1번 앞에서 유행이란 이야기 가에서도 나오고요. 뭐 제시문 나에서는 새로운 것을 숭배하고 어쩌고 한다. 여기도 유행에 대한 이야기. 여기 유행이란 키워드 나옵니다. 제시문 다에서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 한다. 대략 이런 내용이겠죠. 인싸, 유행이죠. 반모, 반말 모드는 저도 처음 보네요. 근데 유행어와 신조어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고 그대로 관점 비교 하는 거라 국어 잘하시면 사실 얘도 같이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라의 결과를 봐라. 라고 하는데 얘는 게시글 등장 시기 유행 민감성, 등장 시기 유행 민감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10년 동안 모은 게시물을 이렇게 했다. 게시글 등장 시기는 사이트에서 하면서 작동한 게시물 중에 몇 번째인지를 계산한 것이다. 유행 민감성은 사이트의 최신 유행을 어느 정도 포함했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 두 개를 이제 보게 되면은 게시글이 여기 한 40%쯤 왔을 때 한 네 번째쯤 썼을 땐가 봐요. 그때 유행 민감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점 내려간다. 그리고 자기 복제성 내가 했던 얘기 또 쓰는 이야기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전 게시글과 얼마나 비슷한가. 보면 여기에서도 한 40% 되는 시점에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네,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으면 조사 결과 설명한 게 되고 나와다의 논지를 평가하라라고 하는 건 나다의 논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랑 유사하냐면 수능 국어 지문에 통합이라는 파트 혹은 인문사회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시문 가와 나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나의 입장에서 가를 평가하라 이런 수능 문제가 있는데 그거랑 유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 면접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열 또한 앞에 있는 추천안에 비해서 좀 더 친절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도 보면 문제 1번에 총괄성이 있더라, 사례 제시해라, 현상 뭐 나오는 거 얘기해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 나와 달을 참고해라. 훨씬 친절하죠. 나와 달에서 정보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해수의 심대선에 주는 영향과 지구의 변화에 대해 구술하죠. 아마 지구과학 파트의 내용이긴 한데 얘도 통합과학 수준만 복습을 좀 해주셔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과정 확산 3초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심지어 3초는 국어 제시문에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의 뭐뭐한 라마를 참고하여 답하고 세포막의 특성을 설명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은 거의 힌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에서는 뭐 용액을 혼합하게 돼 농도 평형에 도달하더라.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계속 뭐 용액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해수의 결빙은 어쩌고. 자, 이거 문제 2번이랑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또 제시문 다에서 보게 되면 지구 중력이 영향을 받아 날아가 버리지만 가벼운 기체는 산소 질서와 같이 무겁고 느린 기체는 중력에 이끌린다. 그리고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한다. 계속 해류 형성한다. 심층선을 통해서 해수가 저위도 지방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시문 나랑 다만 보라 했으니까 이것만 갖고 연결이 되고 문제 3번은 라랑 마만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시문 가랑 1번, 나다랑 2번, 라마랑 3번 요렇게 연결하는 연습 정도 해주시면 되고 얘도 수능 국어에서 쓰는 사고력과 거의 유사하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형은 지금 선발 비율이 제가 300%라고 적어 놓긴 했으나 정확하게는 300% 내외 선발입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하고 나서 이거 바탕으로 현장 녹화 면접을 하게 돼서 면접은 사실상 활동호 수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제시문에 영어가 하나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국내고 지원자들이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접 자체는 11월 25일이라서 아마 국제형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수능 이후에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출제 범위 보기는 영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봤던 활동호 수영에 영어가 빠져 있었는데 여긴 영어가 들어가 있어서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음. 이거는 그냥 출제 기고에 있어서 적긴 했는데 과학이라기보다는 뭐 통계 자료는 항상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생긴 걸 보게 되면 거의 활동 우수형과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똑같이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가나다인 창조성에 관한 관점이 나타나 있고 비교 분석하시오. 앞에서 봤던 활동 우수형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가나다에 무슨 관점이 있다? 비교 분석하라. 여기에서 가나다의 창조성에 대한 관점이 있고 비교 분석하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문 가에서도 창조성 나오고 나에서 크리에이티비티 그대로 나와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배우는 이렇게 상상력을 새롭게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창조성 키워드에 부합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잡아서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서술 말로 구술. 그리고 문제 2번도 나의 실험 결과 설명하고 가를 평가하라. 여기랑 똑같이 생겼죠. 라의 결과를 조사하고 하나만 평가라고 했으니까 활동 우수형보다는 학생들이 영어 지심을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준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 라의 실험 결과는 이렇게 그냥 표에 나와 있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토대로 평가하자니까 앞에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은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재 특기자 전형을 보겠습니다. 국제인재 전형은 이게 인문사회, 언더우드학부 인문사회랑 언더우드학부 생명과학공학계열 이렇게 나눠서 뽑다 보니까 출제 범위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도 똑같이 면접 현장 녹화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하는 건 국제형 면접 10월인데 여기는 영어로 면접을 실시해요. 그래서 영어 구술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프리토킹은 돼야지 이 면접에 응시할 수 있고 그리고 제시문 자체도 전체가 영어입니다. 또 출제 범위 잠깐 보게 되면 생명과학공학에서는 과학에서 생명과학공학이니까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조금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가 지금 둘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제시문에 기반한 통합형 문제여서 여기는 앞에 있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본 추천형, 활동 우수형이 거의 본문에서 근거 찾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래도 영어 제시문 가지고 어느 정도 나의 사고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페이지래. 여기 제시문 1,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자체도 좀 길 뿐더러 문제도 제시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꼬리 문제, 그리고 제시문 하나에 대해서 세 개의 꼬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얘네 두 개의 뭐 공통점, 유사점 찾으라 하는 거 사고로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라."라고 하고 있어서 통합형이란 느낌이 쪼끔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Do you think?"라고 하니까 내 생각도 좀 물어보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면접이 음 "How does this relate to the story of" 어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잘 이어서 설명하셔야겠고, 또 "Put yourself" 이렇게 해서 in the shoes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 네가 들어갔다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약간의 윤리적 딜레마 비슷한 문제가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 언더우드에서는 좀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공학은 생긴 거는 완전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저기 앞에 나와 있던 활동우수형과 추천형과 비슷하지만, 그래서 여기 위에서 근거. 자, principle 증거를 잡아라 하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위에서 사실 근거는 다 잡을 수 있거든요. question 2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compare 하라고 했으니까 ATP랑 뭐 compare 하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또 근거 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위에 보시는 것처럼 ATP 이야기 나오고 얘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렇게 연결은 되는데, 영어를 잘해야지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연세대학교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엔 학생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국어를 잘하면, 즉 수능 국어에서 쓰는 사고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제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이랑 뒤에서 보듯이 지금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를 이제 내가 영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는 프리토킹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꿈도 못 꿀 전형이긴 한데 내가 어느 정도 영어로 말하는 데 자신이 있다면 사실 문제 자체를 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설하는 방법은 학생이 조금 연습한다면 충분히 뭐 대비가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연세대학교 면접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저희 학원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